안녕하십니까, 김영식 교수입니다. 제23강 레이 웬들히 스위프트 UI Getting Started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UI는 기존에 우리가 인터페이스 빌더와 스토리보드를 이용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 인터페이스 빌더를 통해서 버튼을 만들고 라벨을 만들고 슬라이더, 텍스트 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왔고, 이 코디와 연결하기 위해서 IB 아울렛, IB 액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애플에서는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 저작하는 방법으로 스위프트 UI라는 코딩을 통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스위프트 UI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 버튼이나 라벨이나 이런 것들을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끼워 넣어서 사용하지 않고 코딩을 통해서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코딩을 통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왠지 더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 해보면 훨씬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이 스위프트 UI를 통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다 만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과거에 만들었던 인터페이스 빌더를 통한 그 UI 킷 내용들은 새롭게 만들 이 스위프트 UI와는 지금은 현재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턴 프로젝트에서 지금 그 국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XML 파싱해서 정보들을 어떤 테이블 뷰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나중에 우리 이제 조금 이따 또 배울 스위프트 UI를 통해서 그래프 그리기 하는 것과 같이 연동해서 같은 앱에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위프트 UI는 새롭게 애플에서 최근에 만든 유저 인터페이스 방법이고요. 굉장히 편리한 내용이라서 앞으로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위프트 UI를 사용하게 되면요,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이 앱을 잠깐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실행이 되는 것들을 똑같이 스위프트 UI라는 코딩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우리가 이렇게 버튼도 만들고 라벨도 만들고 슬라이더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코드에서 다양하게 IB 아울렛, IB 액션 등을 연결시켜서 앱을 여태까지 만들어 왔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만든 방법이고요. 기존에 만드는 지금 우리가 이 대상이 되는 앱은 이러한 앱이고요. 상단에 왼쪽에 컬러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컬러를 RGB 슬라이더 바를 통해서 왼쪽 색깔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분홍색 빛이 나게 적당히 색깔을 맞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맞았다고 치면 hit을 누르면 점수를 알려주는 이러한 인터페이스 빌더 방식의 앱인데요. 이 앱을 오늘 배울 것은 스위프트 UI라는 방법으로 인터페이스 빌더를 통해서 버튼이나 라벨이나 슬라이더를 만든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코드를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만듭니다. 굉장히 코드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을 실행하면 시뮬레이터로도 보여주지만 코딩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내용을 코딩하는 중간에 프리뷰, 라이브 프리뷰라 그래서 코딩한 내용을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프리뷰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 동작하는 것도 프리뷰로 보여줄 수 있어요. 똑같이 시뮬레이터가 아닌데도 똑같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해서 결과를 알려준다. 숫자 95점. 근데 지금 아까 봤던 그러한 인터페이스 빌더로 만든 그 메인.점 스토리보드 파일도 없고요. 전부 다 IB 액션, IB 아울렛 이런 것도 없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코드를 통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 코드의 길이도
이렇게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앱을 만들었다.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예전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메인.점 스토리보드에서 이렇게 스토리보드 통해서 버튼이나 라벨이나 슬라이더 이런 것들을 다 조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에서 이렇게 IB 아울렛, IB 액션 다 만들고요. 이렇게 코딩을 또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코딩을 수행했던 것을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인터페이스 빌더가 아니라 코딩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코딩 방식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만든다.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이 웬들리히 스위프트 UI 게팅 스타티드 이 방법은 사실은 레퍼런스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레이 웬들리히 홈페이지에서 이 URL에 들어가 보시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셔도 나오고요. 스위프트 UI 관련된 처음 시작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인터페이스 빌더 방식의 내용은 다운로드 머티리얼을 여기를 눌러보시면 그 인터페이스 빌더 방식으로 만들었던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안에는 이 홈페이지 안에는 스위프트 UI 방법으로 코딩을 통해서 UI를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스위프트 UI 방법을 천천히 익히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턴 프로젝트에 그래프 그리기를 XML 파싱하는 것과 연동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스위프트 UI는 뷰를 선언하고 수정해서 UI를 유저 인터페이스를 레이아웃하는 방법인데요. 코딩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엑스코드 상에서 시뮬레이터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엑스코드 상에서 프리뷰, 특히 라이브 프리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코딩을 바꾸면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보여준다. 이것을 위지위기라고 하거든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코딩된 내용을 바로 얻어낼 수 있다. 본 것을 바로 얻을 수 있다. 코딩된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고요. 인터페이스 빌더나 스토리보드를 쓰지 않고도 만들어낼 수 있다. 똑같은 기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방법이고요. 향후에는 아마 이 스위프트 UI 방법으로 전부 다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의 방법하고 현재는 혼용해서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불스 아이라는 게임을 만들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색깔 RGB 슬라이더를 통해서 색깔을 매치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코드 상에서 프리뷰를 라이브 프리뷰로 실제로 코딩된 내용을 보여준다. 자, 스위프트 UI를 하기 위해서는요. 엑스코드 11이 필요하고요. 미리 보기 프리뷰를 위해서는 macOS 10.15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머티리얼에 있는 UIKit 앱,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머티리얼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UIKit 앱을 실행하고 빌드하고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실행되는 내용을 똑같이 스위프트 UI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코드 11 이상에서 새로운 싱글 앱을 만드는데 반드시 유저 인터페이스가 스토리보드가 아니라 스위프트 UI, 여기를 유저 인터페이스를 스위프트 UI로 바꾼 다음에 만듭니다. RG 불스 I로 만들고요. 스위프트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스위프트 UI로 만든다. 스위프트 UI 처음에 만들 것은요. 기존과 달리 씬 델리게이트 스위프트라는 것이 추가로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앱 델리게이트 스위프트가 앱 델리게이트 스위프트하고 씬 델리게이트 스위프트 두 가지로 분할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 UI
방식으로 만든 것은, 그리고 특히 import swift UI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윈도우의 루트 뷰 컨트롤러는 UI 호스팅 컨트롤러, 나중에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UI 킷, 그 인터페이스 빌더 방식의 뷰 컨트롤러에서 이 스위프트 UI를 같이 혼용해서 쓰고 싶으면 UI 호스팅 컨트롤러, 이게 스위프트 UI를 그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UI 호스팅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UI 호스팅 컨트롤러가 스위프트 UI를 호스팅하는 거다, 컨트롤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UI 호스팅 컨트롤러가 들어있다. 스위프트 UI용 뷰 컨트롤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스위프트 UI용 뷰 컨트롤을 생성하는 이 UI 호스팅 컨트롤러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인터페이스 빌더 방식의 뷰하고 스위프트 UI 뷰하고 같이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컨텐트 뷰 스위프트의 그 컨텐트 뷰,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컨텐트 뷰가 이제 윈도우에 인스턴스가 표시되는 그 UI 호스팅 컨트롤러가 처음 실행하는 게 컨텐트 뷰가 되겠습니다. 컨텐트 뷰. 자, 그래서 컨텐트 뷰를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컨텐트 뷰라는 스트럭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베리어블 바디 안에 텍스트로 헬로 월드가 들어 있습니다. 컨텍스트 뷰 안에 텍스트 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로 월드를 표시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뷰의 프리뷰, 이 컨텐트 뷰.swift 파일 안에 들어가 보면 struct 컨텐트 뷰가 있고요. struct 컨텐트 뷰 프리뷰가 들어 있어서 이 프리뷰 안에서 컨텐트 뷰의 이 struct의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프리뷰에서는 컨텐트 뷰의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쌍으로 두 가지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스위프트 UI 방법은 기본되는 뷰, 디폴트 초기 이름은 컨텐트 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뷰 언더바 프리뷰스, 그리고 이것은 프리뷰 프로바이더를 따르게 됩니다. 이 컨텐트 뷰 프리뷰에서는 프리뷰라는 스태틱 변수가 있어서 컨텐트 뷰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 리줌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프리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줌, 엑스코드 상에서 이제는 이 스위프트 UI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리줌이라는 것을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리줌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우측에 프리뷰, 시뮬레이터가 아닙니다. 헬로 월드로 보여주게 됩니다. 프리뷰를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리줌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이 상단에 보시면 이 에디터 옵션 버튼이 있어요. 에디터 옵션 버튼에서 에디터 어시스턴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에디터 앤 캔버스를 누르게 되면 리줌 버튼이 보이고, 이것은 반드시 10.15 카탈리나 맥OS 10.15 이상에서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엑스코드 상에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캔버스하고 같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캔버스를 보이게 한다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캔버스를 보이게. 캔버스를 보이게 한다. 캔버스를 보이게 하면 이렇게 리줌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리줌 버튼에서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약간 화면을 줄이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캔버스가 나오게 하고 리줌 버튼을 누르면 프리뷰를 볼 수 있다. 자,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메인.스토리보드가 없습니다.
main.storyboard, 스토리보드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없어요.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버튼, 슬라이더, 라벨 이런 것들을 마우스로 저작하는 게 아니고요. 코딩을 통해서 저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코디도 별로 많지도 않다. 자, 텍스트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텍스트 칼라 블락 이렇게 바꾸면, 그리고 나서 리즘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가 당연히 바뀔 게고요. 자, 이제 그 텍스트를 커맨드 클릭, 아까 만들었던 타겟 칼라 블락이라고 만든 이 프리뷰에서, 이 프리뷰 상태에서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팝업장이 뜨고요. 이 팝업장에서 Embed in Horizontal Stack, 이 프리뷰 상태에서, 프리뷰 화면, 엑스코드 화면 오른쪽에 있는 프리뷰에서 커맨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고요. Embed in Hstack 하면 이렇게 H스택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프리뷰에서 그렇게 커맨드 클릭해서 Embed H스택 하지 않고 그냥 코딩만 바로 하셔도 됩니다. 코딩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커맨드 클릭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H스택이라는 것은 호라이젠털 스택으로 옆으로 내용을 쌓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라이젠털 스택을, 텍스트를 만약에 하나 더 넣게 되고 리즘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또 H스택, 여기에서 코드상에서도 H스택을 누른 상태에서 또 커맨드 클릭하면 Embed in VStack, 이 코드상에서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커맨드 클릭해서 Embed in VStack 하면 이와 같이 VStack을 또 감싸게 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코딩으로만 순수하게 타이핑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커맨드 클릭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VStack은 vertically, 세로로 쌓는 것이고요. H스택은 horizontally, 가로로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로 텍스트가 두 개가 나오고 그 H스택이 vertically 한 개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비어있는 부분에 new line 상태에서 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라이브러리를 또 선택할 수 있는데, 라이브러리에 보면 이 인터페이스 빌더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스위프트 UI에서도 이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또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버티컬 스택을 끼워 넣게 되면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버티컬 스택을 끼워 넣게 되면 이렇게 버티컬 스택을 끼워 넣고 또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코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코딩 상태에서 버티컬 스택이 호라이즌털 스택을 하나 갖고 버티컬 스택을 하나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버티컬 스택 그 위에다가 또 텍스트를 하나 갖다 놓으면 호라이즌털 스택과 텍스트, 버티컬 스택이 이 버티컬리, 세로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호라이즌털 스택은 가로로 텍스트가 두 개 있는 거고요. 또 제일 밑에 있는 버티컬 스택은 텍스트가 세로로 세 개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또 그 중간에 이 호라이즌털 스택을 그 중간에 이 부분을 텍스트하고 V 스택을 이렇게 한번 또 바꿔보겠습니다. V 스택,
vStack. 그래서 rectangle은 네모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상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텍스트 vStack에서 또 rectangle이 나오게 하고, hstack으로 텍스트 RGB를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매치가 되는 것을 보면 rectangle이 있고요. 지금 hstack은 vstack, vstack, 가로로 vstack과 vstack이 있는 것이죠. 자, 왼쪽에 있는 vstack은 rectangle과 텍스트가 한 개 있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vstack은 rectangle과 텍스트가 한 개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vstack은 rectangle과 그 다음에 그 하단에 hstack,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텍스트가 RGB가 나오는 것이죠. 가로 방향으로 RGB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v스택하고 h스택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h스택은 가로 방향으로 쌓는 것이다. 가로 방향으로 v스택과 v스택 두 개를 왼쪽과 오른쪽에 쌓는다. v스택은 세로 방향으로 rectangle, 상자와 텍스트. v스택은 세로 방향으로 rectangle과 또 h스택은 가로 방향으로 텍스트 3개, 가로 방향으로 3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골뱅이 스테이트 변수를 사용하면 골뱅이 스테이트 값은 골뱅이 스테이트로 정의된 변수들은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프리뷰에서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컨텐트 뷰, 이 스트럭트 컨텐트 뷰에 코딩을 하는데 R 타겟, G 타겟, B 타겟을 더블형 데이터 타입인데 랜덤하게 0에서 1 사이의 랜덤 넘버를 만들고요. 더블 타입으로. 그 다음에 스테이트 변수로 이 rguess, gguess, bguess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스테이트, 골뱅이 스테이트. 이 골뱅이 스테이트를 표시하게 되면 값이 변경될 때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프리뷰가 값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RGB 값을 0과 1 사이의 값을 타겟이 되는 것을 랜덤하게 만들고요. 자, 보면 그래서 컨텐트 뷰에서 지금 이 컨텐트 뷰에 멤버 변수가 rtarget, gtarget, btarget은 이니셜라이즈가 되어 있는데 rguess, gguess, bguess는 이니셜라이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컨텐트 프리뷰에서는요, 컨텐트 스트럭처의 객체를 만들 때 이니셜라이즈 되지 않은 rguess, gguess, bguess를 이 초기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씬 델리게이트에 가서 또 마찬가지로 컨텐트 뷰는 rguess, gguess, bguess 이런 식으로 인자를 갖는다 라고 프로토타입을 바꿔줍니다. 씬 델리게이트에서 초기에 컨텐트 뷰는 이렇게 인자를 갖는다. 그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렉탱글을 만들면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렉탱글의 색깔을, 포그라운드 색깔을, 컬러를 결정하는데 RGB는 왼쪽에 있는 렉탱글은 타겟, R 타겟, G 타겟, B 타겟, 오파시티는 1.0, 즉 불투명하게. 그러면 R 타겟, G 타겟, B 타겟은 랜덤하게 값을 생성한 것이잖아요. 랜덤하게 값을 생성하니까 랜덤한 색깔로 왼쪽에 있는 색깔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랜덤하게 색깔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guess, 이 guess에 해당하는 렉탱글은
foreground를 rguess, gguess, bguess, 즉 0.5, 0.5, 0.5 색깔이 초기값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왼쪽은 랜덤한 색깔이고요. 오른쪽은 초기값으로 이렇게 RGB가 0.5, 0.5, 0.5, RGB가 다 같으면 그레이스케일로 나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의 초기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유저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데 인터페이스 빌더로 뭐 버튼이나 라벨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코딩을 통해서 순수하게 배치도 정확하게 이 호라이젠털리 배치하고 버티컬리 배치하고 또 호라이젠털리 배치하고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다가 지금 V스택을 만들었는데 V스택을 또 만들고요. V스택을 감싸고요. V스택을 감싸고 호라이젠털 스택이 있었어요. V스택과 V스택, 호라이젠털 스택이 있고 이 V스택을 감싸서 텍스트 힘미 버튼과 또 V스택 텍스트 RGB 슬라이더가 들어갈 부분을 텍스트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그리고 V스택 이렇게 하단에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V스택이니까 호라이전털 스택과 텍스트와 V스택이 세로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라이전털 스택은 가로 방향으로 V스택과 V스택이 좌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프리뷰를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V스택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레드 슬라이더, 그린 슬라이더, 블루 슬라이더 이 부분을 텍스트를 지우고 실제 슬라이더로 넣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더로 H스택이니까 가로 방향으로 왼쪽에 텍스트 포그라운드 색깔은 레드 그 다음에 슬라이더 이제 가로 방향으로 텍스트 넣고 슬라이더 넣고 또 텍스트 넣고 0과 255 레드를 넣는 것이죠. 색깔은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만드는데 그 슬라이더는 디폴트 값이 rguess 즉 0.5가 되겠죠. 똑같이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라이젠털 스택으로 만들었으니까 텍스트 슬라이더 텍스트의 색깔은 레드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의 디폴트 값은 0.5 이렇게 된 것이죠. 자, rguess는 일단은 읽기 전용인데 읽기 쓰기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rguess를 그냥 텍스트를 표시된 부분을 이와 같이 호라이젠털 스택에서 RGB하고 이 rguess가 바뀔 때마다 텍스트에 쓰이도록 이런 식으로 코딩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rguess와 gguess와 bguess는 슬라이더에서 값이 바뀌게 할 것입니다. 슬라이더에서 값이 바뀌게 된다. 이 슬라이더의 값이 바뀌게 된다. 이 골뱅이를 넣게 되면 읽기하고 쓰기가 다 되는 바인딩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를 바꾸게 되면 rguess의 값이 쓰기로 바뀌게 되고 그 바뀐 내용을 텍스트에도 전달해 해주게 됩니다. 텍스트에도 전달을 해준다. 이렇게 텍스트에도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바꾸게 되면 0.5에서 255를 곱해서 127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패딩을 넣게 되면 약간 띄게 됩니다. 조금 공간을 띄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커맨드 클릭을 해서 이 H스택에 커맨드 클릭을 해서 Extract Subview 그러면 이렇게 Extracted View가 되고요. Extracted View가
이 하단에 스트럭트로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컬러 슬라이더로 바꾸고요. 익스트랙티드 뷰 내용도 컬러 슬라이더로 바꾼 다음에 컬러 슬라이더에서 상단에 바인딩을 해서 텍스트 컬러, 밸류와 텍스트 컬러를 만듭니다. 밸류와 텍스트 컬러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rGuess red 하지 않고 텍스트 컬러와 밸류 이렇게 인자를 받아서 텍스트의 색깔과 슬라이더의 밸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자를 갖는 그러한 이 컬러 슬라이더란 스트럭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 슬라이더는 밸류는 rGuess, 텍스트 컬러는 red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마찬가지로 하단에도 컬러 슬라이더를 rGuess, gguess, bguess가 들어가도록 컬러 슬라이더로 바꿔주게 되면 이와 같이 슬라이더가 3개 연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코딩이 간결하면서 그 다음에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익스트랙트 아까도 보셨듯이 익스트랙트 뷰로 만들어서 지금 이 H 스택을 익스트랙트 서브 뷰로 만들어서 익스트랙트 뷰가 스트럭트가 되고요. 이 스트럭트를 이름을 컬러 슬라이더로 바꾸고 컬러 슬라이더에 변수를 넣어서 밸류와 텍스트 컬러 근데 골뱅이 바인딩을 해서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고요. 텍스트 컬러와 골뱅이 밸류가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주고 컬러 슬라이더를 호출할 때도 밸류와 텍스트 컬러를 인자로 넣어주게 그리고 2가지 컬러 슬라이드를 더 추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색깔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색깔이 변한다. 이 렉탱글의 RGB 색깔이 이 슬라이더가 바뀔 때마다 같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흰미 버튼을 누르면 점수를 표시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요, 함수가 필요합니다. 점수를 계산하는 함수, compute score라는 함수를 만들 텐데요. 타겟에서 이 슬라이더로 표시한 guess 값의 디퍼런셜을 다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서 그 디퍼런스가 1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트 스코어라는 것을 만든다. 개수와 타겟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스퀘어 루트를 씌운다. 0에 가까울수록 값이 높은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디퍼런스가 0에 가까워야 되는 것이죠. 0이면 100점이 되는 것이에요. 0에 가까우면. 디퍼런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100점에 가깝다. 디퍼런스가 크면 클수록 이제 100점에서 값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차가 생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흰미 버튼 대신에 버튼 이렇게 코딩으로 버튼만 하게 되면 버튼이 추가되고요. 액션에서는 또 나중에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버튼의 이름은 흰미 UI 버튼을 생성하는 것과 똑같고요. IB 아울렛, IB 액션을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얼럿 점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팝업 창으로 얼럿 경고창이 뜨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변수를 추가합니다. 스테이트 골뱅이 스테이트 show alert 디폴트는 false이고요. 자, show alert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 true로 바뀌게 되는 true false를 true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alert 그래서 alert 경고창을 띄우게 됩니다. 타이틀은 your score 그 다음에 메시지에서는 compute score
그래서 컴퓨트 스코어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해준다. show alert. 그래서 OK를 누르면 해제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것은 프리뷰 상태에서 보는 것이고요. 이것을 시뮬레이터 상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 상태에서도 실행을 하게 되면 유저 인터페이스 스위프트 UI를 가지고 만든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렉탱글은 RGB가 랜덤하게 나온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슬라이더를 옮기면서 값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죠. 값을 비슷하게 만든다. 흰미를 누르면 점수를 얻어낼 수 있다. 자, 지금 세로 방향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디바이스를 로테이트 레프트 했다. 자, 보십시오. 로테이트 레프트를 해도 유저 인터페이스가 전체 화면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다 꽉 차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프트 UI를 쓰게 되면 화면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혹은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상관없이 포트레이트나 랜드스케이프나 상관없이 오토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하게 해주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빌더를 통해서 버튼이나 레이블이나 슬라이더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코딩만으로도 손쉽게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버튼을 눌렀을 때 표시되는 것도 IB 아울렛, IB 액션도 굉장히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스위프트 UI를 통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애플에서는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인터페이스 빌더 방식의 UI 킷, 즉 우리 턴 프로젝트에서도 또 사용할 것인데 기존에 만들었던 XML 그 파싱한 내용을 이러한 스위프트 UI를 이용한 UI와 접목을 시켜서 그래프 보여주기 이런 것들을 턴 프로젝트에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뒤이어 나오는 예제에서는 뒤이어 나오는 수업에서 스위프트 UI를 통해서 그래프 그리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면 전환하기 이런 것들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